작년 하반기부터 꿈틀거리던 국내 ETF 시장이 2021년 폭발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만 해도 투자할 만한 ETF가 없어서 해외 직구를 해야만 했었는데요. 이제는 투자할 만한 ETF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고민을 해야 할 정도가 되었죠. 오늘은 특정 ETF에 대한 설명은 아니고요. 2021년 국내 ETF 시장을 빠르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보여드릴 자료들은요, 한국거래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인용한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올해 초만 해도 ETF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았어요. 새해에는 운동 좀 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1월에 헬스장 신규 회원이 그렇게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실제 올해 1월에요. 제 주변에 주식계좌 새로 만든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뭐 사야 하느냐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제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거라면 S&P 500 ETF부터 시작해보라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10명 중에 5명은요. ETF가 뭐야? 라는 반응이었고 나머지 5명은 ETF로 돈 벌 수 있겠어? 라는 반응이었어요. 난 잘 모르겠고 그냥 삼성전자 살래 라고 해서 올해 초에 이렇게 삼성전자 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다행히 최근에 다시 8만전자 회복을 했는데요. 연초에 삼성전자 몰빵한 분이 계시다면 정말 우울한 2021년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은 ETF가 뭔지 모르는 분들 거의 없으시죠. 그리고 ETF를 오랫동안 투자하셨던 분들도 연초랑 비교해 보시면 관심 종목에 추가해 놓은 ETF가 더 많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ETF 시장이 커졌구나, 투자할 만한 ETF가 많아졌구나 몸소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요. 실제 엄청 커졌습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 52조 원 수준이었던 ETF 순자산 규모가 2021년 11월 말 기준으로 70조 원이 넘었습니다. 국내 ETF 시장의 성장이 완만하게 우상향하긴 했었습니다만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무려 40% 가까운 비약적인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상장 종목 수도요 468개였는데 올해는 500개를 훌쩍 넘어섰죠. 61종목이 늘어났습니다. 단순히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도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ETF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지만 앞으로 더 성장할 거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국내 ETF 시장의 규모는 아직 해외 주요 시장과 비교를 하면 낮은 편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같은 모든 상장 종목의 시총을 다 더한 게 여기 분모가 되겠고요. 이 분자가 바로 ETF의 순자산 총액이 될 텐데 한국은 올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3%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별의별 ETF가 다 있는 미국은 이 비율이 13% 수준이고 일본도 무려 9.7% 수준이에요. 국내 ETF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까 감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분모는 변함이 없는 가운데 일본 수준인 10% 정도까지만 ETF의 순자산 총액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3배 이상, 영국인 15% 정도 수준까지 성장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무려 5배 이상의 규모를 자랑하게 됩니다. 최대 5배까지는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자산운용사들이 ETF 비즈니스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거죠. ETF 시장이 커지면요, 투자자분들 역시 당연히 좋습니다. ETF 시장이 단순히 규모가 커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양한 ETF들이 출시될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 거죠. 미국 ETF 시장을 보면요, 진짜 별의별 ETF가 다 있어서 놀랄 때가 많은데요. 국내 ETF 시장도 곧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올해 ETF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테마형과 해외 주식형입니다. 국내 주식형 ETF, 코스피 200과 같은 대표 인덱스 ETF들 이미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코스피 200 레버리지 ETF까지 거래가 굉장히 활발히 잘 되고 있죠. 그런데 올해 국내 테마 ETF들이 정말 많이 상장을 했습니다. 이미 기존에 상장이 되어 있었던 2차 전지 ETF, 전기차 테마 열풍에 힘입어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됐었고 신재생에너지, 미래차, 메타버스, ESG 등등 미래 성장성이 높은 업종의 테마형 ETF가 굉장히 많이 상장을 했습니다. 종목수도 23종목에서 무려 50종목으로 늘어났네요. 두 번째는 해외형 ETF인데요. 해외형 ETF가 시장의 자금을 쓸어 모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S&P 500, 나스닥 100과 같은 미국 대표 지수형 ETF들 역시나 자금 유입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런 지수형도 지수형인데 올해 해외 테마형 ETF가 대박이 났습니다. 다양한 테마들이 상장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반도체, 전기차와 같은 국내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해외 테마형 ETF들로 자금이 엄청나게 유입이 됐었죠. 국내 ETF 시장의 성장을 견인했던 것이 바로 해외 주식형 ETF입니다. 특히 국내 투자자들이 이미 적극적으로 직구에 나서고 있었던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나 글로벌 리튬 인덱스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와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국내에 상장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액티브 ETF 시대의 개막입니다. 국내 ETF 시장에 액티브 ETF가 처음 도입된 것이 작년 9월인데요. 본격적으로 액티브 ETF가 상장을 한 것은 바로 올해지요. 다양한 테마 ETF가 상장을 했는데요. 메타버스 ETF가 정점을 찍었습니다. 국내 메타버스 ETF에 이어서 해외 메타버스 ETF까지 정말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제는 운용사들이 운용을 잘해서요. 투자자들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일만 남았죠. 개인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은 중소형 운용사들이 ETF 시장에 많이 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운용사 이름보다 존리 그리고 강방천이라는 이름으로 투자자들에게 더 익숙한 메리츠 그리고 에셋플러스뿐만 아니라 이미 사모펀드 시장을 평정한 타임폴리오도 액티브 ETF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액티브 ETF 관련 규정들이 점점 더 완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1, 2년 뒤에는 독보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는 한국의 아크인베스트가 탄생하기를 바라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초대형 ETF의 기준이라고 하면 1조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까지는요. 순자산 1조 원 이상의 ETF가 12개였는데요. 올해는 무려 20개로 늘어났습니다. 여기 상위 5개까지만 뽑아봤는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역시나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지요. 대표 지수형 ETF들이 순자산 규모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테마 ETF로는 유일하게 순자산 규모 3조 원 수준을 자랑하면서 2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장 많이 자금이 유입된 ETF 상위 5개입니다. 해외 ETF가 올해 국내 ETF 시장을 견인했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앞에서 보여드린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가 올해만 무려 2.4조 원이 유입이 되면서 2위와 엄청난 격차를 자랑하며 1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2위가 미국 테크탑 10, 3위가 미국 나스닥 100, 4위가 미국 S&P 500, 그리고 5위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입니다. 테마 ETF부터 특정 지수형 ETF들까지 해외 ETF만 5개가 랭크가 되어 있죠. 특정 회사를 강조할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아무튼 올해는 미래에셋 ETF들이 대박이 난 한 해였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과 수익률이 좋은 것은 별개이지요. 올해 수익률 상위 5개 ETF입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는 돈도 많이 들어왔고 수익률도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텐데 5개 중에 4개가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안 가지셨던 ETF들이네요. 베트남과 인도의 대표 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가 각각 1위와 4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올해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미국의 원유 관련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KB스타 미국 S&P 원유 생산기업 ETF가 올해 무려 72%나 올랐습니다. 1위부터 4위까지가 해외 ETF인데 5위는 유일하게 국내 ETF인데요.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가 올해 62%나 주가가 올랐네요. 넷플릭스를 통해서 국내 컨텐츠들이 흥행하면서 그리고 메타버스, NFT와 엮이면서 국내 컨텐츠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가가 좋았는데요. 관련 종목들을 다수 편입하고 있는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가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해외 ETF라고 하면 주로 미국에 관심이 많으신데 이런 신흥국이나 차별화된 섹터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연간 수익률 하위도 같이 보고 가면요. 역시나 올해 원유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원유 인버스들이 성과가 굉장히 안 좋고요. 중국 빅테크 기업들 완전히 무너지면서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높은 홍콩 H 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의 성과가 마이너스 36%를 기록을 했습니다. 4위와 5위는 바이오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와 엮이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바이오 관련 주들이 올해는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 그리고 KRX 바이오 K뉴딜 ETF가 올해 30%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국내 ETF 시장을 빠르게 리뷰해 드렸는데요. 올해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계획하시는데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